창조경제과장님 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창조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지적사항 등에 관한 처리 현황과 2020년도 감사 목록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창조경제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부서소관 6건으로 첫 번째로 각종 조례 정비건입니다. 소관 조례 중 공설시장 조례 등 8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정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법제처 조례 정비 지침에 따라서 검토 후 하반기까지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성시 의무부담 등에 따른 사전 이행 절차 철저와 8페이지 협약 체결 사후 동의안 제출 시 관계규정 철저 이행 촉구건으로 관련 조례와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계획의 계획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안성시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전체적인 규모 등을 파악하였으며 도시가스 업무 진행 과정을 연중 신청 및 검토 8, 9월 중 도시가스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다음 연도 사업 대상지 선정, 예산 편성 및 사업 시행 순으로 정립하였으며 도시가스 선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공정한 지원 대상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며 공정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복합산단 공론화 운영 철저입니다. 2019년 9월 3일 안성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이 공공갈등에 해당되어 공공갈등 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11월 제1회 공공갈등 조정협의회를 시작으로 6차례 실시하였으며 금년 7월 16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토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사모수 수변 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입니다. 고사모수 수변 개발 사업의 사업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로서 그간 사업 수익성을 확보한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향후 민간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볼빅 산업단지 추진 재검토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2020년 3월 31일 사업 부진의 가옥 부지 전체에 대하여 사용 승낙을 득하고 그 증빙자료를 안성시로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사업자의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정 해제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기산단 중투의 조건 이행 만전입니다.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시공사 등과 협력하여 조기에 분양을 완료하여 안성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권고사항은 총 7건으로 우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철저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시행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더욱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견 청취 시 우리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발전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사업 신청 내용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한 후 그 내용에 대해 사업 신청자가 허가 차리 전까지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버섯 재배사 등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를 고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 보았으나 법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희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업정책과와 협력하여 버섯 재배사 등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발전 사업과 영위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지 사후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REC 지급 중단 요청과 이행강제 부과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의 혐오하는 업종 공장 인허가 업무 철저입니다.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적극 추진 건입니다. 2019년도 행정용 봉투의 도시가스 지원 사업과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의 장단점을 홍보하는 문안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최대 애로사항인 저장탱크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공동 LPG 사업 신청자는 국공유 부지에 저장탱크 설치 목적의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산품 전시장 사용용도 전환 검토입니다. 밝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조명시설을 교체하였고 교육체육과와 안성시 교육지원청에 관내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체험이나 견학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인 전시장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통시장 활성화 근본적인 대책 시행 강구입니다. 시에서는 안성맞춤 시장 내 청년 상인 창업거리와 국수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체험 학습장 마련, 상설 공연 추진,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 상인들의 의식 개선과 활성화 의지가 중요하여 지속적인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이용 시민 홍보 철저입니다. 2019년 발행을 시작한 지역화폐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홈페이지 전용 페이지 구축, 지역 언론 홍보자료 배포 및 소식지 홍보, 현수막 및 전광판, 시내버스 광고, 홍보 마케터를 통한 매장 방문 홍보,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 창고 적극 유치 추진입니다. 보관 역할 기능만 하는 단순 소규모 물류 창고는 지양하고 가공, 조립, 분류, 포장 등 고용 창출이 가능한 물류 창고의 민간 사업 제한 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및 공고사항을 마치고 이어서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목록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차양막 보수공사는 현재 설계 완료하여 공사업체 낙찰이 되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2019년, 2020년 경기도 의무적 투자 사업과 자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86억 5,900만 원, 사업 대상지는 총 21개소이며 이 중 7개소는 공사를 완료했고 14개소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 2018년 7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기준으로 청년 135명을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감사시 현지 처분 요구 5건이 지적되어 4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공장 설립 승인업체 관리 소홀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집행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9년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와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예산액 1억 원을 지원하여 23만 9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2개 단체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2011년 1월까지 정산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OU 체결 및 이행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삼천리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신재생 에너지 육성 지원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부터 총 사업비 25%를 삼천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도시가스 배관망 자체 지원 사업에 2019년도에는 경기 도비를 포함하여 총 예산 54억 8,500만 원을 심사받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도비를 제외한 순수 자체 사업비로 수정 심사를 받았으며 예산 4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 쉼터, 벤처타운, 근로자 복지회관, 안성산업단지 관리공단,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등 6개소로 세부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19년은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등 총 15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심의위원회 등 총 3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간 운영 및 시책 업무 추진비로 42건에 1,06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2019년부터 16건 56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요청 6건과 산업단지 관련 건으로 도시가스 공급 요청 집단 민원은 장기 추진 사항으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 복합 산업단지 관련 집단 민원은 현재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관련 민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진정 및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의 경우 태양광 설치와 산업단지 추진 관련 민원으로 태양광 설치 관련 진정 민원은 2019년 10건, 2020년 1건이며 산업단지 추진 관련 진정 민원은 2019년 16건, 2020년 2건입니다. 공장 관련 진정 민원은 24페이지 소관별 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반려 현황은 2019년도 정기사업 허가 관련하여 보완서 미제출로 인한 사업장 8건이 반려되었습니다. 22페이지 인허가 보완 지시사항은 고압가스 제조 허가, 정기사업 허가, 석유 판매업 변경 등록, 공장 설립 승인 건으로 2019년도 176건을 보완 지시하여 175건을 이행하였고 1건은 취하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63건 보완 지시하여 63건 이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창조경제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 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 2건의 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관련법 검토 후 희신 완료 처리하였으며 2020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석유 판매업소 지도 단속 추진 사항입니다. 등록된 주유소 116개소에 대하여 2019년 9건, 2020년 3건을 시로 채취하여 불합격된 3건에 대하여 유사 석유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품질 부적합 2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실적 현황은 1998년에 설치되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일 현재 기금 보유액은 82억 5,496만 2천 원이며 2019년도에 1억 3,252만 4천 원을 2020년도에는 4,048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현재 69,398개소로 세부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페이지까지 도시가스 보급 신청 현황입니다. 미양면 후평리 마을 1원 등 43개소로 사업비 약 411억 원, 가구수는 2,450세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설치 및 신청 현황입니다. 2019년도 7개 마을이 신청되었으며 6개 마을이 사업을 포기하여 최종 1중면 대송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사업기간이 모자라 2월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착공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미양면 신구지마을, 갈전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신구지마을은 탱크 부지 개발 행위 허가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갈전마을이 포기하여 2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체 사업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한경대는 보육실수 23개에 2020년도 현재 16개 업체가 입주하여 5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운영비 1,851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중앙대는 보육실수 36개에 26개 업체가 입주하여 5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운영비 1,85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내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시 전통시장은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중시장 등 총 4개소에 점포수 417개소가 있습니다.
정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역으로 2019년에는 노후정기 개선공사,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CCTV 개선공사, 소방시설 개선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정통시장 입구 조형물 제작, 설치 완료하였으며 중앙시장 차양막 보수공사와 코로나19로 발생에 따른 정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란토르 본텍주, 스주, 기사, 기숙사, 개보수 공사 등 근로환경 개선 사업의 총 36개 업체를 2020년도에는 자연산업개발 직원 휴게시설 보수 등 총 21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상공인 교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 외 21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그중 정상 가동이 26개 업체이며 휴업 중인 6개 업체, 건설 중인 게 25개 업체로 총 30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장 설립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14건, 2020년도에는 44건을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반려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39페이지는 공장 설립 승인 취소 및 청문 대상 현황으로 승인기간 경과,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로 총 34건 청문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취업 알선 현황입니다. 2019년도 취업 건수 1,420건이며 2020년도에는 취업 건수 413건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계건설기계 자동차 물류단지 개발사업 현황은 보계면 양봉리 3 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물류시설 등 개발사업으로 민간 투자에 의한 민영개발 방식입니다. 현재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검토 중이며 사업시행지의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근로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석정일길 7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로복지회관은 1층 어린이집, 2층 아동발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3층은 한국노총 안성지역 지부 사무실 및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자 교육, 노동 관련 회의, 노동 관련 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안성지역 지부에 관리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비로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식품 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서면 석가리 일원에 약 22만 9,156평방미터 규모로 법적 검토 중에 있으며 민원갈등 취소화를 위하여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공공갈등 조정협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관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수 위원님. 벤처타운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네. 네, 같이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일단 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아놓고 그거를 사무실로 쓰거나 창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화재가 발생해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입주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지 화장실을 다시 또 문을 만들어 또 막아놓고 본인들만 쓰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분들은 뭐라고 안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벤처타운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 먼저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봤을 듯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현황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되면 제 생각에는 그 관리가 안 되고 정말 유지가 안 된다면 다시 매각을 해서 다른 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건물도 오래됐더라고 되게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관리를 제대로 하셔갖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거 거의 방치 수준이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입주하시는 분들도 위험할 수 있고 상황이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분들이 불편하거나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잘 관리를 하셔갖고 방법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조형물 맞아 조형물 해놨다고 해서 뭐 100명이 1,000명이 올 게 뭐 2,000명 오고 그런 것 같지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해놔갖고 좀 더 깨끗하고 이미지를 시장을 알린다면 좋은 방법인데 안성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조형물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그게 설치 위치가
그 앞에 물론 그 건물도 그 시설물도 불법이긴 하지만 막을 수 없으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놨겠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게 조형물이 가려져서 거의 3분의 2가 안 보여요. 그럼 해놓나 마나한 걸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하시든지 하셔갖고 그거를 처음에 의도한 방법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당초에는 이제 그 앞부분에다가 하려고 저희가 했던 건데 또 앞부분에 하면 뒤에 그 저기 닭 파시는 가게에서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로 그쪽이 또 횡단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저희가 피하고 그나마 이제 그 뒤쪽에다가 개우 공간을 마련해서 한 건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과일 가게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가려지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향후 이제 그 과일 가게도 저희가 좀 의논을 해서 한쪽으로 좀 조형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좀 그렇게 한데 또 그분이 거기에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오래도록 장사를 하신 분이니까 근데 저번보다 좀 축소는 시키긴 시켰더라고요. 그분이 그거를 시설물을 좀 축소를 시키긴 시켰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하면은 그 우리가 처음에 하면서 그거를 설치물을 했을 때 의도랑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마나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정말 없다면 하지 말아야지 위치가 굳이 그 사업비를 들여서 왜 하냐고. 그거는 다음에 어떤 걸 하시더라도 그건 좀 생각을 하셔갖고 위험하셔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서운면 미양의 그 기계산단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예, 지금 이제 지난 5월 22일 정도에서 이제 보상이 나갈 걸로 이제 저희들도 예측했고 뭐 도시공사도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토지 보상비가 올랐어요. 지작물도 포함해서 이제 다 조사를 끝나고 나니까 약 한 20% 이제 그 도시공사는 20% 이상이면 일단은 이제 투자 심의를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당초에서 제가 볼 때 한 40% 이상이 오른 걸로 보여서 그래서 이제 보상을 일단 중지한 거죠. 보상을 중지하니까 이제 지역 그 산단에 있는 분들은 당초에 토지 소유자분들은 이게 보상이 받을 걸로 알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걸로 이전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계약금도 줘야 되고 중도금도 줘야 되는데 보상금은 이제 12월까지 결정을 하겠다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하고 저희도 이제 이 회기가 끝나면 각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물색을 좀 저희들도 할 거고요. 지금 저 도시공사는 수요조사를 3개월 동안 수요조사를 일단 해서 기존에 23개 업체가 이제 입주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110만 원의 분양가를 보고. 근데 이게 이제 토지 보상비가 오르면 140만 원 초반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23개 업체에 다시 의사를 물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수요조사를 확인해야 되고 또 다른 큰 기업을 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용역을 줘서 수요조사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심위에 올리고 이사에 상정을 하겠다 이러니까 잠시 이제 좀 기다리고 이게 수요조사가 빨리 잘 끝나서 올 기업체가 있으면 수요조사는 빨라질 거고 모든 게 진행은 좀 빨라질 겁니다. 이게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소농하시는 분들은 그게 거기서 받아야지 딴 데로 이전을 하고 거기서 또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 다 그게 처리가 된다고 해갖고 계약을 했고 거기에다가 그걸 다 줘야 되는데 은행 융자도 받을 수 없고 그 상황에서 그거를 빨리 해결을 보셔야지 그분들이 피해를 덜 입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또 그분들도 가만히 있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얼른 찾아보셔가지고 피해를 덜 입는 방법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그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신보에 소개를 해서 소상공인으로 해서 이제 대출을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금 근데 비용이 이제 적죠. 대출 받을 돈이 적어서 그 부분을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시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책임져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를 잘 알아보셔서 방법 없어 피해를 덜 입는 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안정열 부의장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짤막짤막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사모수 그 수면 개발 사업은 아예 그 업체에서 포기한 건가요? 지금 업체에서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나주 본사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분은 이제 하겠다고 그 골동품 수집하시는 분, 갤러리 하신다는 분이 이제 저기는 농어촌 공사에다가 제출을 한 거고요. 그걸 이제 나주 본사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결정을 할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받은 건 얼마 안 되니까 전체 면적을 더 크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골동품이 들어온다는 거라? 그분 사업 하시는 분이 이제 골동품 수집가예요. 그래서 골동품 수집가인데 골동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골동품도 이제 전시를 하고 뭐 저기 갤러리도 운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빨리 추진되면 우리로선 좋은 거고. 볼빅 산업단지가 어디요? 볼비산단도 보계입니다. 보기 어디요? 나 처음 듣는 데인데 이거. 포기하면 신한. 보계 남풍입니다. 아, 남풍리. 이것도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계속 추진이 조금 지연되다가요. 이번에 독립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가구 다 토지 사용 동의 받아서 아마 조만간에 잘 진행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간 잘 좀 해주시고 우리 저 권고사항에 보면은 그 이제 태양광 발전 설치에 관련 인허가 업무 철저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아까도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사실은 뭐 버섯 재배사면은 버섯 재배사 뭐 곤충 재배사면 곤충 재배사 이렇게 정확히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안 해고 편법으로 그냥 태양광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일어나고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다뤄오시오 이렇게 이제는 매들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 근데 그거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안 되고요. 이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때만. 그건 면적이 좀 큽니다. 환경영향평가 아니 그건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있잖아요. 몇 가구에서 네. 뭐 떨어져 있고 뭐 100m 떨어지고 그건 만들어 놨잖아. 지금 전 예를 들어서 전 그 건축에 대해 있는 지금 뭐 일반 그 토지는 우리가 이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르면 되는 거고 지금 저 건축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건축은 뭐 주민 동의도 필요 없고 그냥 뭐 버섯 햄다 그러면 그냥 일단 짓고 허가 나고 그러면은 태양광 올라가고 버섯 있느냐 그러면은 나무 몇 개 갖다 놓고 아이고 농사꾼들이 다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그런 게 좀 저기 아니 밑에 버섯 곤충 제대로 뭐 재배하면서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뭐 수익이나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하여간 그 태양광에서 제일 하여간 그냥 문제가 많은 게 그냥 우리 동부권 아니에요. 아주 우리 네. 나중에 그냥 다 머리가 아파요. 아이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거를 잘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 그분들한테 설명도 잘 하고 돈 버는 것도 뭐 목적이 있겠지만은 주민들 또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잘 설득을 또 할 때는 한번 해보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리 도시가스 신청한 게 25페이지 그 엄청 많네 도시까지 신청하면 다 일단 여기다 적어놓는 거예요? 예, 예. 그 신청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하라면? 이거 신청한 거부터 해주는 거야? 지금 저 도시가스를 신청하는 마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저는 따지면은 이 가연동은 예를 들어서 요 가연동은 안 했는데 현수동은 해요. 그러면은 가연동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뭐 이렇게 현수동은 했는데 가연동은 안 해. 이제 어차피 현수동 가연동 거쳐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같이 거쳐가는 데는 같이 해야지. 그냥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응? 도시가서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만 하면 안 되지. 예, 아니 저희가 이제 지금 네. 그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옆에 인근에 붙어 있는 마을이면 같이 같이 한 구역으로 봐서 예. 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복거리 같은데 예, 지금 복거리면은 그 이제 저 가기 전에 무슨 뭐 여기 저 어디 거기 저 종암동장 가기 전 무슨 마을이 여기 뭐 저 항아리 만들어내는데 거기 양봉이요? 양봉리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아니 어차피 거긴 가 있구나. 예, 그래서 제 말씀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옆주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제 해달라는 예, 말씀이고. 같이 묶어서 예, 보겠습니다. 예, 예. 그 아까 여기 보니까 뭐 이제 저 동부권 구간별로 뭐 죽산 1쭉 뭐 2구간 1구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지금 좀 추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우리 그 이제 다니다 보면은 뭐 한 도시가스 예산이 뭐 40억 얼마씩 떨어졌는데 왜 이제 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왜 안 하느냐 돈도 이렇게 많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그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는 전체 안성에 이제 고루 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관망을 이제 깔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산이 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시키는데 하여간 그 또 혹시 창조 경제과에 그분들 이렇게 문의하시면은 예. 잘 좀 설명 좀 해주시오. 동부권에 조금 네. 사업이 좀 지연된 거는 저 국토관리청 네. 그 38국도 도로 점용 허가가 좀 받는데 좀 까다로워서 그거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거고요. 나머지 도시가스 마을마다 이게 지연되는 건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유지 동의받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정 민원 프로 이런 거 보면은 그 민원사항에 이제 태양광 저 반대가 10건인데 이거 10건밖에 안 돼요? 예, 현재 들어와 있는 거. 더 많은데 이제 일단 민원실에 낸 게 10건이겠지. 개인적이나 이런 저기는 엄청 많은데 이제 민원실에 예, 집 단위로 되는 집 거. 단위로 낸 게 이제 그렇겠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창조경제과가 잘 이제 함으로 해서 우리 이제 그 안성의 이제 기업인들 같이 또 기업이 또 잘 돼야지 우리 또 시민도 잘 먹고 사는 거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동북권은 지금 제가 먼저 보낸 저는 자유발언도 했지만은 신생아가 뭐 10명, 7명 뭐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바른 저는 예를 들어서 먹기 살기 힘들고 쉽게 이제 큰 틀로 따지면은 이제 교육인데 그래도 먹기 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 저는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게 많으면은 거기 늘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인구가 늘어나면 일단 이제 빠져나가지도 이제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이게 좀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면은 몽창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들은 뭐 안성 가서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뭐 일죽에서 다녀라면은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아유 그냥 뭐 먹기 살기는 어려도 야 우리도 안성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그냥 다 이게 빠져나간 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동북권이 그렇게 됐는데 기업 좀 좋은 기업 이제 있으면은 좀 유치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발언하실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의원님들 그 질의응답 들으시고 추가 발언 시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그 발언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택시 운전하시는 그 이제 개인 택시죠. 그 사장님이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 생활안전 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10% 이상은 100만 원이고 50% 이상 2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거를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카드로 카드 좀 펴가지고 하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경기가 굉장히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코로나19도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택시를 타면 대부분 외국인들이나 뭐 우리 안성 시민들이나 뭐 이렇게 현금 반, 카드 반 뭐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현금이 좀 많이 만져봤는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택시를 뭐 물론 이용객도 많이 줄었지만은 이게 현금이 없다 보니까 카드 결제가 거의 90% 이상이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출은 10% 이상이 확실하게 줄었는데 카드로다가 이 전표를 맞추려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9.몇 프로 나오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나뿐만이 아니고 동종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까? 제가 꼭 오늘 장조경리과 행감 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이게 그 사실 지금 시중에 뭐 5만 원권이 없다, 현금이 잘 돌지를 않는다라는 이제 경기가 원래 어려울 땐 현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카드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일단 공고가 그렇게 기준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 공고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생각보다 뭐 많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저조합니까, 2,500건 실적이? 정도 들어와 있고요. 예, 2,500건이요? 예, 우리가 2만 곳이 넘죠 소상공인들이. 예. 그 굉장히 저조한 거네. 10% 조금 근데 넘는 거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증빙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게 예, 전에 현금은 아예 신고를 안 한 적이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는 이제 카드 사용이 또 많다 보니까 예, 실적으로 작년하고 올해가 이제 기준이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공고한 기준대로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진행이 다 끝나고 나서 네. 뭐 추가적으로 평택마냥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뭐 다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6월 기준대로- 말까지죠. 예, 예, 이게 이렇게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증빙 자료를 갖추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이게 만약에 뭐 6월 말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그렇게 하시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가 신청을 받을 때는 좀 이런 내용을 좀 보완을 해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택시 한 얘기만 예를 들자면은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그 가스를 이렇게 택시는 태우지 않습니까? 연료로다가. 네. 그럼 가스 그 구입한 그 전표 그 내역을 제출을 하면은 분명히 그거는 뭐 10% 20% 이상 가스 연료를 그 구입 연료를 확인이 되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또 대안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데 뭐 그런 대안 플러스 여러 가지 좀 보완책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좀 이렇게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미찬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저는 LPG 소형 저장 창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농복합도시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9년도에 보면 한 7군데가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네, 전작 선정된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건가 봐요. 여기서 보면요. 네, 대송마을. 그리고 갈전리 마을이 포기를 했던 거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상건지 마을에 대해 이제 신청을 한 사항인가 봐요. 지금 보니까. 네.
이게 그 소형 저장 탱커를 마을에 설치를 할 때 마을 주민의 협의 사항이 있어야지만 전에 동의를 해야지만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설치를 하고 싶은데 마을 한두 분이 그 승인을 안 해주셔서 못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 여기 지금 딱 써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참 어려운 사항이네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한두 분의 의견이 안 맞는 사항이 생기니까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상고지도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 지금요? 예. 아, 그렇구나. 우리 시에서는 많이 과장님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사실 안타깝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제일 많으신 부서인데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맞는 그 대안과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주시고 그런 힘을 좀 북돋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숙제가 많은 부서입니다. 예. 일단 축산식품 복합 산단과 관련해서 그 공공갈등 조정협의회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네. 좀 회의록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쭉 훑어봤더니 역시나 그 위원회 이름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사안 자체가 공공 갈등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 여튼 엄청나더라고요. 불구하고 여튼 이제 첫 사례로서 지금 이제 그 공공 갈등 협의회가 여튼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예. 일단 산당 물량은 2017년에 일단 말에 확정이 됐던 거였고 적어도 여튼 이게 지금 도축장이 핵심인 것이잖아요. 여튼 네.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육가공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여튼 이제 도축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 대부분이 여튼 혐오 시설로 이해하고 여튼 있는 측면이 여튼 보편적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산다한 물량을 받기 이전에 최소한 그 해당 주변 영하권 내에 있는 주변의 여튼 주민 의견을 1차적으로 좀 수렴하는 과정만 있었더라도 지금 이렇게 수년 동안 행정력도 낭비하고 사회적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고려하면 지금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너무너무 큰 것이거든요. 네. 예. 지금 결국에 이 협의회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 절차는 지금 이행을 계속 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동안 지금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이제 위원회 활동이 진행이 됐는데 재해영향평가 협의도 그간에 여튼 완료가 된 걸로 지금 그 문서상 나오고 하네요. 네. 좀 부가적으로 좀 여쭤보겠는데 첫 사례이기 때문에 공공갈등 협의회는 그만큼의 사회적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이 갈등이 이제 심화되어지면서 그걸 최대한 좀 협의 조정 하고 여튼 공론화하는 취지에서 여튼 구성 운영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물론 지금 협의회가 그 최종 심의 의결 기구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위원회가 여튼 그 운영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좀 중지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중지를 하는 거는 네. 저 상급 기관에 이거를 가지고 상급 기관에 올리는 걸 저희가 다 중지한 거고요. 네네. 내부적으로 서류가 이미 접수가 돼서 네. 각과 관련법 협의는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중지할 수는 없고요. 내부적인 건 저희가 그래서 막 그렇게 가는 거고, 요거 이제 저희가 경기도와 상급 기관에 가는 거는 다 중지를 한 겁니다. 그 내부적인 여튼 관계 기관에 대한 이제 협의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예. 뭔가 결정적인 변수의 그 자료 제출이 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중지를 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결국에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운영 중이지만 최종 판단은 여튼 이제 우리 안성시가 내릴 수밖에 없고 시장이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계획 심의 지금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한 그 심의 제출을 요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국 이제 눈앞에 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나름대로 지금 그 정리된 입장이 좀 있습니까? 아니 이게 조정협의회가 지금 아직 한 번 더 7월달에 남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그 양측에서 이제 뭐 발표를 할 겁니다. 의견을 총 정리해서 양쪽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종 안성시 입장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입장 정리한 건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근데 여튼 뭐 그 회의록 보고 쭉 하니까 여튼 조정 협의 내에서 뭔가 조정안에 대한 게 어떻게 지금 나올지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배일 속에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이제 예. 처음보다는 이제 그렇게 만나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이해하는 부분도 양측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가깝게 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양측에서 왜 반대를 하는지 네. 또 이제 이쪽 회사 측은 해야 되고 찬성 측은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찬반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에서 이제 양쪽 얘기를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안성시는 그걸 최종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물 문제도 복합적으로 지금 걸려 있죠. 네? 상수 문제도 여튼 지금 그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것이죠. 네. 예, 지금 뭐 7월 중순까지 일단 그 조정협의회는 운영 마무리가 일단 될 거라는 것이고요. 예. 7월 16일까지. 7월 16일이요. 네. 그럼 앞으로 몇 번 남은 겁니까? 오늘 오후 2시에 7차를 하고요. 네. 7월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뭐 한 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7월. 일단 뭐 그 시장님도 뭐 약속 사업 중에 하나로 여튼 제반 법률적 검토나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입장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던 걸로 좀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조정협의회가 여튼 뭐 지난하게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튼 주민편에서 피해를 여튼 최소화하고 좀 사회적 협의 조정안이 좀 제대로 좀 마련되어져서 좀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따른 여튼 시의 결단도 지지부진하게 가져갈 사항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정책적인 결단 시기도 좀 앞당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고사모수 수변개발 사업인데요. 이게 특별법으로 진행되면서 너무너무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그 뭐 내용 받아 보니까 지금 민간자본 유치 그동안 계속 여튼 실패했었고요. 지금 골동품종 시장하고 갤러리 사업 계획안에 대한 지금 명확하게 사업 계획안도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황인 것이죠. 네. 그냥 의견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나주본사하고만 얘기가 지금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현재 그 유성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민간 유치 부분에 대한 현실성 여부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예, 저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튼 처음에 특별법으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여튼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던 당시에 국회의원 뭐 이렇게 그 고3 주변에 사시는 그 탤런트까지 오셔갖고 엄청나게 그 처음에 그 관심을 이렇게 끌게끔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지금 주변에 그 순환 도로 개설 문제라든가 상수 부분이라든가 안성시가 우선적으로 투자에 들어가면서 조만간 사업이 가시화되겠다. 뭐 이러한 측면의 여튼 기대감도 품게 했던 것이고요. 여튼 이게 지금 이번 부분에 대한 그 민자 투자 부분 유치에 대해서도
현실화들 뭐 개연성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전면적으로 정말 그 시가 결단 내려갔고요. 그 스톱하시든지 다른 방안 지금 강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기 산당 문제인데요. 그 산당한 승인 곳이 지금 2019년 네. 네, 이루어졌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반인수 의원님 질의하셔서 이야기 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현재 도시공사로서는 지금 최종 이사회에서 지금 그 최종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네. 지금 도시공사의 재정적인 형편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면 이 사업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희 안성시는 네. 그 지난번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안성시는 포기할 수 없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주민들 피해가 원래 이게 멈추면 크니까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의사를 밝혔고, 도시공사도 포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단지 이제 140만 원 초반이면 주변 지역보다는 그 토지 가격 분양가는 낮은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다만 지금 2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의견을 다시 물어야 되는 게 본론이기 때문에 거기 의견 묻고, 지금 제가 알기로 도시공사는 지금 SK 그 본사하고도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으로 어느 성과가 나오면 이 문제는 뭐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당초에는 한 코드로 가던 기계조합하고 중앙회에서 지금 거기도 지금 수요 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한 업체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또 분양 코드도 다시 넣어서 각각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조합에서 한쪽에 수량이 적으면 네. 한쪽 구역은 기계조합으로 가고, 뭐 반도체는 반도체로 가고, 뭐 이렇게 각각도 지금 도시공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시간이 좀 걸릴 걸 뿐이지 진행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은 여튼 기계산단 해갖고 중소기업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여튼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해왔던 것이잖아요. 네. 불구하고 있던 중소기업 중앙회가 처음에는 선분양을 하면서 실제 투자 부분까지도 여튼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꽁무니 빼고 하면서 실질적인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분양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실수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일부 진행이 되어 오다가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많이 변화된 요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지금 수요 조사를 다시 하게 되어지면 분양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면 글쎄 실수요 부분도 일부 지금 흔들릴 개연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그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안성시가 15% 지금 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분양 부분에 있어서도 여튼 일정 정도 지금 책임을 지기로 일단 했던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안성시로서도 지금 실제 부담액은 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예,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굉장히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져요. 일단 반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 보상 절차 지금 진행되려고 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이제 간평을 해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브레이크 거신 거잖아요. 예. 이게 일단 주민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 추진하는 것이 맞겠지만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아주 객관적으로 좀 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상 기존에 지금 그림을 그리던 것을 흔들어 갖고 새롭게 SK하고의 결합 방식이 됐든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너무 이거 장기화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고 좀 현실적인 방안 빨리빨리 좀 마련하셔서 네. 시에 있어서의 부담도 최소화하면서 실제 여튼 주민 피해도 줄이는 방안, 그리고 정상적으로 여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 좀 진도를 좀 속도를 붙이셔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할까요? 예. 시간이 좀 돼서. 그리고 지금 우리 공장 허가 관련해 갖고 보니까 2019년 그 21개소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체로 지금 공장 승인 미등록 현황을 보니까 한 91건 정도 지금 통계가 잡혀 있고요. 일단 우리 30법에 따라서 4년 이상 여튼 그 설립 완료 신고되지 않을 경우에나 여튼 착공하고 그 1년 동안 그 더 이상 여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여포 중단된 경우나 뭐 등등등 이럴 경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이행 권고 조치 뭐 등등 하고 있죠. 네. 제가 이거 그 해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경제적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 그 특별한 사유 때문에 뭐 지연되는 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개발이 아니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산지나 농지 전용 허가 받고 이제 팔아 넘기고 뭐 그런 이제 시세 차익을 이제 사실상 노리면서 이제 음성적인 거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진행되는 것도 적지 않다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여튼 중단된 그 개발 사업지가 사실상 이제 이렇게 우기철 앞두고 뭐 이러면서 여튼 이제 여러 안전성의 문제를 포함하여 또 이제 미관상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조치 뭐 내용이 좀 없을까요? 지금상 그 뭐 매년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일들이잖아요. 네, 네. 허가 받고 저 실소유자가 아니면 이제 또 매수자 찾아서 그거를 또 뭐 뭐라고 행정에서 또 촉구하면 우선 착공부터 해가지고 네. 부지 조성하고 또 멈추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취소시킬 때는 이제 청문회도 실시해서 직접 사업자가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 네. 확인하고, 네. 그래도 이제 안 되면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취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등록 형락 보니까 이게 2004년, 뭐 2005년 이렇게 착곡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취소 유예를 내리는 사례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2004년이면 거의 뭐 이제 16년, 17년 이렇게 된 건데 계속 형문하면서 유예를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저희 팀장님이 좀 설명 좀 네. 하겠습니다. 공업인은 팀장 김원호입니다. 이게 이제 최초에 뭐 2004년도에 허가 나가고 해도 이게 또 이제 안 해고 이제 명의자가 바뀌면서 변경을 받고 또 이제 하면은 그 몇 번씩 명의자가 바뀌고 하면서 또 저희가 취소를 하면은 또 이제 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뭐 또 연기를 요청하고 하면은 저희가 몇 번을 연기를 해주다 보면 이게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합니다. 저희가 취소 청문을 하더라도 일단은 뭐 할 의사가 없으면은 취소를 하는데 사업자가 굳이 또 뭐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냥 취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사업 주체가 계속 명의 변경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근데 그게 사실상 꼼수인지 실제 사업자 변경, 주체가 변경이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같은 변경 이루어진 그 사업이 지연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그 사업자가 이게 실제 인전 사업 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할지 아니면 이게 이제 그냥 뭐 매도 의도로다가 사업을 받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네. 저희가 그거를 파악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일단 절체 좀 공장 설립 승인 현장 부분에 대한 좀 실태 조사는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 갖고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적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조금 분류하셔서 특별 조치 계획도 좀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상사랑 카드인데요. 지금 한 5월 말 기준으로 한 176억 정도 그 발행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 부분이 좀 굉장히 크게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다른 거 뭐 다 제쳐두고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 뭐 이런 거 지금 시행이 되어지면서 카드 이용 범위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지금 가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란도 역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지금 우리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최초에 이제 그 전통시장이나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 부분에 대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 내에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재난기금이 아니라 이제 그 재난기본소득부터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농협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동안 이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장 면적 부분으로 여튼 그 대규모 점포 이런 거 규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일부 이제 포함되는 축협이 됐든 농협이 됐든 뭐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다 열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지금 이게 경기도가 단위에서도 경기도 역시도 다 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 단위의 그 지역 농업은 열고 있지만 지금 제가 그 온라인상으로 지금 일단 확인을 한 것이거든요. 경기도 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읍면 지역 농업에 대해서는 열고 있지만 그 우리 이제 그 중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열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일단 그 확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열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 어떤 소상공인들은 불만이거든요. 본래의 그 목적과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그 재난기금은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제한을 하고 저희 화폐로 받는 거는 또 열려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단위농협이나 이쪽을 막아버리면 이게 사실상 또 발행률이 또 적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재난기금 때문에 지역 화폐가 약간은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지금 시골 같은 경우도 뭐 소상공인 분들은 좀 그렇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또 단위농협을 활용 안 하면 농자재나 뭐 이런 거 구입을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측을 바라볼 때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어떤가. 왜냐면 소상공인 분들도 아무래도 뭐 제 생각에 그래요. 이게 어느 한쪽을 또 막아놓으면 이 발행률이 적으면 또 소상공인한테 가는 효과도 또 크지 않다고 제가 보거든요. 거기 전통시장이나 특별히 거기만 쓰려고 지역화폐를 또 발행받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니 지역 그러니까 전체가 돌아가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처럼 하여튼 그 면 단위 같은 경우에 하여튼 지역 농협은 뭐 일부 그 여는 걸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이제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막든가. 그러니까 방법은 여튼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용 범위 자체가 정책 화폐가 지급될 때마다 막 왔다 갔다 되어져 버리니까 크게 여튼 조금 이용자 입장에서 시민들은 굉장히 좀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SSM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이마트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에 지금 별도로 들어가 있는 약국이나 뭐 안경점 이런 거 지금 열고 있습니까? 안 열고 있습니까? 열지 않고 있습니다. 안 열고 있는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혼란이 되고 있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체 면적 그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경우도 전체 면적 부분에 대해서 여튼 포함이 되어지니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 여튼 그들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억울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도가 조금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좀 그 이해관계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좀 그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좀 마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지랄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저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일단 이제 자료를 제출했어요. 안성시 도시가스 취약 지역 도시가스 공급 계획 용역 결과 끝났죠? 네네. 그 계획 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 그 가스에 대한 민원이 좀 이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도 많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부권에 그 38 국도변 그 사용 승인이 됨으로써 더 많은 이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도시가스 공급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상세하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수 여자 측면에 산단이나 물류 단지 이걸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연가한 거 특정 사유가 있으면 청문 절차에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수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익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